이게 자신감 있는 스피치의 옷. 여러분의 스피치를 더 매력적이고 돋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호감 스피치의 김희진입니다. 여러분, 발표하거나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될 때 굉장히 떨리시죠? 오늘은 그 안 떨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스피치에서만큼은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진짜 반복적인 연습만이 사실 자신감을 가져오거든요. 뭐 날 때부터 정말 타고나서 스피치를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연습을 통해서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정말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연습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연습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연습의 비결은요. 첫 번째, 일단 내가 떨잖아요. 떠는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왜 떨지? 원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파악해내서 그걸 해결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전 스피치를 할 때 전체 대본이 있으면 떨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대본이 없어야지 안 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만 잡아놓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스피치가 되거든요. 이래서 중요한 거는 자신만의 어떤 원인, 저에게 있어서 원인, 문제점은 뭐예요? 대본이에요. 이것처럼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 그러니까 내가 떠는 문제점 그리고 떠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실전에 가서 어디서 말을 할 거고 청중들은 몇 명이 있을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할 거며 사소한 것들 있죠.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 시뮬레이션을 집에서 연습할 때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사례를 봐가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제 사례를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대본이 없어야지만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 말고 다른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제작진분이 좀 몇 가지 가져왔대요. 한번 알아볼까요? 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보통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 네. 사람들 앞에 설 때 많이 떨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떤 원인,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나요? 일단 말을 할 때 머리가 새하얘져요. 아, 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머리가 새하얘지다 보니까 네.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와요. 음, 또 하나는 말을 계속 더듬어요. 음, 어떤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자꾸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꾸 더듬고 머리가 하얘져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 사실 저도 경험을 했던 내용이라서 되게 와닿았어요. 발표를 막상 딱 하려고 시작을 하면 머리가 새하얘지 깜깜하죠.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말을 하긴 하는데 꼬이고 더듬고 총체적 난국이다.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릿속이 새하얘요. 이러면은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발표하느라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진짜 새하얘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을 하다가 더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서 아예 그 관객들, 어떤 그 청중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던가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마인드 컨트롤 하기에는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나를 드러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할 것 같다, 내가 말을 더듬을 것 같다 하시면 제가 지금 너무 긴장돼서 말도 막 꼬이는데요. 라고 한마디 던져주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네, 일단은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때 좀 네. 긴장되거나 그러면 약간 나를 드러내는 내 긴장 상태를 드러내고 시작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우린 또 다른 분께 한번 그 문제점이 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얘기할 때 긴장을 하면 자꾸 손을 움직여요. 손을 움직이거나 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신경을 써도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또 제가 손을 움직이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계속 몸을 움직이게 돼서 이게 정말 저의 큰 고민입니다. 정말 많이 공감이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동작을 쓰는 편이에요. 잘 쓰는 편인데 저는 강조할 때 쓰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때 쓰는데 보통 이제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막 손을 쓰거나 몸을 더듬거나 막 이렇게 머리를 막 만진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트레이닝 할 때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연습을 하잖아요. 뭔가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일어나서 몸을 내가 손을 쓴다 하면은 연습을 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관객들 있고 청중들 있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되겠죠, 실전에서는. 근데 연습할 때는 안녕하세요, 김희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스피치 내용은요, 바로 공감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감정도 읽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면서 뭔가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아니면 두 손을 잡아서 가지런히 놓는 방법.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뒷짐을 지는 방법. 여러 가지 내가 손을 좀 가만히 둘 수 있는 방법을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실제로 제가 썼던 방법이고 좀 불안해 보이고 산만해 보이는 스피치가 훨씬 더 깔끔하고 정리된 스피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잡고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한층 더 줄어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일단 해봐야지 알겠죠, 뭐. 그죠? 우리 실전에서 해보면은 그 효과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 이렇게 원인을 알고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점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몰입해서 연습을 하는 게 저한테 오늘 핵심적인 그런 꿀팁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말실수를 할까봐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멘트를 쭉 적어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 멘트를 적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키워드만 적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맞는 방법에 따라서 끊임없는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그들 중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업무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끊임없이 그 업무를 반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달인이 된다고도 하잖아요. 우리도 스피치의 달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연습하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반복적인 연습은 우리한테 진짜 강력한 힘이 되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분명히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스피치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터기 여러분들, 그럼 스피치로 덕보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해요.